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회계사예요. 해외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요.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중소 쪽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있어요. 스타트업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22년 차. 변호사입니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9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근무 시간이 긴 편인가요? 저는 이제 개업 변호사고 휴가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는 못 미치는데 이전에 이제 로펌에 근무할 때는 많이 일했죠. 평일에 야근하는 거는 거의 일상이었고.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개업한 지는 5년 됐습니다. 장점 하나 단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개업 변호사다 보니까 한 달 소득에 대한 불안 계속 생존하는 대신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궁금한 게 로펌에 계실 때 연봉 제일 높이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1억 정도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육아하고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 키우고 있어요. 전업주부시구나. 네네.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회사 다니다가 직업이 바뀌어서 놀이치료사 했었어요. 아이들 심리치료하는 2, 3년 했나? 그 회사를 그만두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적성에도 안 맞았고 회사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좀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남편이 서포트를 좀 해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 네네네네. 그러다 놀이치료 쪽으로 이제 아예 바꾸셨는데 연봉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이틀만 일하고요. 하루에 반나절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서 10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회사 생활도 해보시고 놀이치료사도 해보시고 육아도 하고 계신데 셋 중에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해외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걸까요? 한국 제품을 중국으로 파는 거예요. 화장품 원료예요. 몇 년 정도 일을 하고 계세요? 3, 4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이유가 뭘까요? 한국 문화도 좋고 음식도 좋아서 한국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다 뭐가 있을까요? 치킨이요. 곱창도 좋아해요. 한국에서 학부를 좀 다니셨나요? 대학원 다녔어요. 중간대학교. 한국에서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또 연봉도 한국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한국 연봉하고 중국 상하이 연봉 비슷해요. 근데 우리 고향은 북쪽이라서 약간 좀 북쪽이에요. 낮아요. 몇십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몇십만 원. 네. 혹시 북구 어디 쪽 출신이세요? 상하이. 상하이 쪽 네. 출신이시고. 네. 그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연봉을 받으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3,500 이상. 워라벨은 어떤 거 같나요? 한국은 일을 좀 빡세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요즘 중국 더 빡세요. 주에 뭐 6일도 일하고 그래요? 네, 맞아요. 상하이 더 그래요. 통번역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은 많지는 않은데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이 사업으로 한 거는 4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러시아어 전공을 해가지고 러시아 중증 환자들 유치하고 지자체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할 때 이제 같이 하는 용역회사로 했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애초에 그런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던 거예요? 사회생활을? 아니요, 원래 인하우스 통번역사다가 육아로 인해서 퇴사하고 조금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또 경력 단절된 상황에서.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었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내 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도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1월부터 5월까지의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라고. 긴 커리어 동안 모은 자산 규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한 10억에서 1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인데 휴가예요. 여기 근처에서 회사를 좀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역삼에 회계사예요. 몇 년 차 회계사시죠? 이제 1년 차 끝나가요. 2년 차 정도 어느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법인마다 편차도 있고 하긴 하지만 7천에서 8천 정도 받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는 2년 반? 되게 빨리 패스하셨네요. 그때 막 코로나여가지고 환경이 좀 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누나한테 다 코로나였는데 또 이게 겸손까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도 좀 좋으실 것 같고 혹시 어디 연세대학교 경영. 학력이 인생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아무래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굳이 나서서 지능이나 능력을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 덜한 부분도 있고. 과정은 누구보다 노력을 했을 텐데 이 결과 하나로 나중에 과정이 조금 더 순탄해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팅을 나간다, 소개팅을 나간다. 그래서 연세대라서 좀 듣고 온 적 있나요, 없나요? 아, 매우 있죠. 있죠. 매우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있어요.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2천 후반에서 3천 정도. 그럼 지금 속한 기업이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 중소 쪽. 제가 뭐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요즘 취업할 때 이런 실례지만 이건 문신이 있어서 이런 네. 문신이 취업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회사는 그런 건 없었나 봐요. 딱히 맞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눈치껏 그냥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살. 20대시잖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냥 집 있고 차 있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다고 최근에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제 꿈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1년 좀 안 됐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여기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딴 데서 일하다가 기존에 일했던 기업은 중견, 중소,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해요? 중소였습니다. 그만두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돈이 안 돼서요. 근데 사실 돈이 안 되는 건 표면적 이유고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재밌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실제 한 1년 정도 일해보시니까 네, 어때요? 너무 행복합니다. 훨씬 재밌어요. 대표님 바로 앞에 아니요. 실제로 네.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제가 케이스 아니에요. 저도 제 법인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입사를 고민하는 신생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미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찾아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1년 정도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기본급 자체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성과급 위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더라로는 뭐 억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아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본으로 많이 그래요? 가져가시고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또 꿈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좀 적성에도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학력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전혀 좋지 않고요. 서울 좋지 않고. 4년제 정도 다니고. 네, 한 그 정도. 학력이요. 인생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력 자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쌓았던 노력들이 지금 와서 좀 많이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6년?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1억 조금 안 되게. 네. 사무장 하려면 뭐 필요한 자격이나 역량이 있어요? 딱히 그런 거는 없는데 변호사님이랑 이제 친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로 일하고. 로펌에서 일을 하신다. 네네. 전연차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5년 이상. 네네. 근데 요즘 좀 들어보니까 대형 로펌이 됐든 작은 로펌이 됐든 경무에 시달린다. 사실일까요? 사람 업무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또 분야마다 외근량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래서 형사사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사 입회를 가면은 한 번에 뭐 서너 시간은 소비가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서면 쓰려면은 야근을 해야 되거나 네네네. 주말 출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는 이제 영화로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건 알지만 내 일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변호를 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려면은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저희가 억지로 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의뢰이든 간에서는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장을 하고 변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 방송 기자예요.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5년 차예요. 소득은 월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수당 같은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짜리 4, 5 그러면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합니다.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인턴부터 한 4년 정도, 기자에서는 2년 좀 넘었어요. 저도 선배님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번다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인센티브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풀로 출근을 하고 있어서 4,500? 근데 나이가 20대 중후반 맞아요. 또래보다 확실히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일에 쉬어서 주변이랑 시간이 잘 안 맞는 공장 쪽에서 일을 했었다가 회사 경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잠깐 이제 쉬고 있어가지고 공장 다니실 때 연봉이 어느 정도였어요? 최저시급 받고 일을 했었어요. 얼마나 일하셨는데요? 2년 반 정도 했었어요. 연봉 상승은 없었던 거예요? 연봉 상승은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쉬고 계신데 예.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가요? 잠시 하고 있고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쪽이죠? 인스타는 좋아하는 배우 쪽이나 아이돌 쪽 같은 거를 직행 같은 거 행사 같은 것도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죠? NJGA Never Die Z 이렇게. 지금 이 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저희는 시급으로 1시간에 15,000원. 그럼 요즘에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돼요? 아직 많지는 않아서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렇다고 그냥 불안한 것보다는 뭐라도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두려워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전단지가 됐든 인터뷰가 됐든 뭔가 되도록이면 기회가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만 6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지. 이전에 어떤 업무를 좀 보셨어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어떤 대기업에 다니셨어요, 과거에는? 여러 군데 있었어요. 편도그룹에서도 좀 있었고. 대기업 다닐 때 이 정도 가장 많이 벌었다. 연봉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6년 전무이사로 있을 때 1억 2천 정도. 그때 1억 2천이요? 지금 보면 뭐 한 2억 값어치 하겠지.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 비교했을 때 학력은 확실히 좀 더 덜 중요해지는 게 좀 맞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한 그런 딸들이 36, 7인데 지금 연봉 1억 2, 3천을 받으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를 좀 잘하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아님 찾기 앞서서 우린 너무 학력을 쫓는 거 아니냐. 좋은 일 그거는 이상이라고. 판타지. 판타지. 왜냐면 일단은 어찌됐건 부모 품에서 벗어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삶에 직면하잖아. 어찌됐건 돈을 벌어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극소수겠지. 개발자 하고 있어요.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중소에 속해요. 총 경력이 어떻게 돼요? 6년 차예요. 6년 정도 하면 5천 넘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 근처예요. 앞으로 선생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개발자 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 일이 또 맞으시는구나, 그렇죠? 네네. 이 정도는 나중에 받고 싶다. 희망 연봉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다 1억 정도는 생각하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사 다니고 있죠. 22년 차?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대기업. 부장급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연봉 1억이 넘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꿈의 연봉을 받은 소감이나 뭐 그런 기분은 어때요? 글쎄요.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가난하게 좀 어렵게 공부했다 보니까 1억 되면 당연히 꿈을 이룰 것 같다. 뭔가 여유가 생길 것 같다. 그런 기대는 있었는데 실제로 1억이 넘겨가면서부터 느끼는 거는 현실은 똑같구나.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거기도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고 뭐 그때보단 조금 나아졌다는 거는 밥 먹을 때 가격을 조금 덜 신경 쓴다는 정도인 거지. 어차피 서민의 사람들은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초봉 기억나세요? 그때는 대기업이 아니었고 중소업체였는데 인턴 때 53만 원? 점심 먹고 하니까 또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실장님이 계셨는데 우연찮게 저녁 먹다가 이제 조용히 여쭤봤었죠. 연봉이 어떻게 되시냐 슬쩍 얘기해 주시는데 충격이었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10몇 년 지나서 저 연봉이구나. 그때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특히나.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몇 년 동안 또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차별해서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다행히 또 그 길을 좀 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에 처음 들어가서는 그럼 어느 정도였어요? 한 뭐 3천 이 정도 됐어요?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는 수준으로. 그럼 연봉을 거의 한 5배 정도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전략이 됐고 오는 길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정답일 수는 없을 텐데 저는 뭐 서울에는 유명한 대학교 출신도 아니지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보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면 개천에 용날 수는 없다 뭐 이런 속된 말도 있지만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노력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50대가 되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정년퇴임.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또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해주려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꿈을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 일은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왕이면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고민이죠. 인사 담당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조회수 잘 나오죠? 여러분들 채용 홍보 영상도 저희 캐치TV와 함께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조회수는 기본, 취준생들의 활발한 참여도 보장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지방소재 중견 중소기업도 채용 홍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 전화 왔다. 전화 왔어. 전화. 아 스팸이네.